안녕하세요. 셀럽북 리뷰의 이지은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하버드대 출신 신경과학자 제레드 쿠니 호바스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배우고 기억하는가입니다. 설득력의 비법이 이 책에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셀럽 신종호님의 리뷰로 알아봅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내 생각과 의도를 매력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누구나 한 번은 해봤을 이런 질문에 답을 얻을 수 있는 열쇠는 우리의 머릿속, 즉 뇌과학에 있습니다. 사람을 설득하고 사로잡고 마침내 그들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은 말솜씨나 언변이 아닙니다. 수많은 대화법 책이 쏟아져 나오지만 여전히 우리는 사람을 얻는 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에는 대화가 아니라 과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뇌과학 분야의 젊은 석학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제레드 쿠니 호바스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배우고 기억하는가는 설득의 대가가 되고 싶다면 사람들이 무엇에 반응하는지, 무엇을 가장 잘 기억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마음을 바꾸고 행동하는지에 관한 뇌과학적 지식을 쌓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저자는 커뮤니케이션과 연관된 뇌과학적 원리를 12가지로 정리하고 그를 바탕으로 커뮤니케이션 현장에서 어떤 전략과 행동을 취해야 할지를 상세히 알려줍니다. 한 가지에 집중하라. 듣기와 읽기 사이. 우리는 동시에 여러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양분청취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오직 한 번에 한 사람씩의 말만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과 라디오 소리를 동시에 들을 수 없습니다. 정확히 말해 들을 수는 있지만 두 소리가 전하는 맥락과 정보를 놓쳐 혼란에 빠집니다. 그렇다면 여러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양분 청취가 어째서 불확실과 혼란을 초래하는 것일까요? 브로카 베르니커 네트워크라는 뇌의 영역은 대화에 쓰이는 말, 즉 구어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네트워크가 좌뇌에만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소리가 처음에는 좌우 양쪽 뇌에서 처리되지만 결국은 깔때기 입구처럼 좁은 브로카 베르니커 네트워크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때 병목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뇌의 제3영역인 좌측 하전두회는 병목 현상을 통제해 두 사람이 동시에 말할 경우 한 목소리를 차단함으로써 다른 목소리가 통과할 수 있게 합니다. 병목을 통과하지 못한 정보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회의실에서 동료의 발표를 들을 경우 발표자가 나눠준 자료에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 발표자의 열변에 집중할 것인지를 결정해 브로카 베르니커 네트워크에 알려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소득 없이 멍한 상태로 회의실을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주어진 시간 내에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수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멀티플레이를 하는 사람을 능력자로 간주하는데 이는 착각입니다. 우리의 뇌는 2가지 이상의 정보를 동시에 받아들이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습니다. 뇌과학자로서 저자가 해주는 조언은 한 가지에 집중하라입니다. 그렇다면 발표자와 발표 자료 중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요? 저자는 누적된 뇌과학 실험에 근거해 발표자에게 집중하라고 권합니다. 아울러 발표 자료는 발표가 끝난 후에 배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언급합니다.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예측을 깨라. 공간과 기억 사이. 비상한 암기력을 보이는 사람들은 장소법을 활용합니다. 장소법은 공간적 위치와 기억력 사이에 매우 강력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누군가가 내 책상 위 물건을 옮겼다면 티가 납니다. 이는 기억의 관문이라 불리는 뇌 해마세포가 자동적으로 사물의 정보를 장소화하기 때문입니다. 공간 배치가 기억 속에 단단히 박혀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측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잔디는 언제나 뭐뭐다 라는 문장을 마주치면 뇌는 눈이 빈칸에 도달하기 훨씬 전부터 문장을 예측하고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간적 구성이 미래 사건을 예측하는 안내 단서로 작용하는 것을 뇌과학자들은 맥락적 단서라고 부릅니다. 공간적 배치가 예측과 일치하지 않을 때마다 불일치 부정성이라 불리는 신호가 뇌 안에서 발생합니다.
이 신호는 예측이 부정확한 영역에 자동적으로 주의를 집중하도록 합니다. 만일 발표나 브리핑 중에 강조하고 싶은 아이디어나 개념이 있다면 청중의 공간 예측을 의도적으로 깨트림으로써 그들의 집중력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동일한 레이아웃을 청중에게 장시간 보여주면 청중은 진행 방법에 대한 예측을 형성합니다. 청중을 발표에 집중하게 만들려면 동일한 슬라이드 체계의 특정한 곳에 의도적으로 예측을 깨는 형식을 넣으면 불일치, 부정성이 발생해 청중은 반사적으로 그곳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파격은 언제나 일관성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언제나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배우는가? 맥락과 상태 사이. 우리가 뭔가를 배우는 동안 느끼는 감정은 배우는 것의 필수적인 한 측면을 형성합니다. 뇌과학자들은 이를 두고 상태 의존적 학습이라고 부릅니다. 상태 의존적 학습은 커피를 3잔 이상 마시지 않으면 업무에 몰입할 수 없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새로운 정보는 학습이 일어난 특정한 맥락과 강력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한 장소 또는 특정한 환경에서만 공부와 훈련과 연습을 한다면 우리 학습은 그 특정한 위치나 상황에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따라서 같은 맥락 속에서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그 밖의 다른 공간에서는 미흡한 성과를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다양한 장소나 환경에서 수행되는 학습은 특정한 상황과 분리되어 다양한 상황과 조건, 새로운 맥락 속에서도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뭔가를 학습하는 동안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는 감각적 요소가 새로운 기억의 일부가 된다면 우리는 이를 활용해 성과를 올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갖고 있는 정보들, 이를테면 회사 이름, 제품 이름, 핵심 콘셉트 등을 빠르고 쉽게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려면 다양한 상황 요소를 구축해야 합니다. 당신이 꼭 알리고 싶은 정보가 10가지이고 그 사람들에게 그 10가지를 모두 외울 것을 강요한다면 모든 시도가 실패로 돌아갈 것입니다. 당신의 방안에 보여주고 싶은 것이 많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일일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을 환하게 비춰줄 수 있는 전등을 켜주는 것입니다. 그 전등 스위치, 즉 맥락과 상태를 머릿속에 심어 넣을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양날의 검, 점화 효과, 개념과 기대와 전략 사이. 시간적으로 먼저 제시된 자극이 나중에 제시된 자극의 처리에 부정적 혹은 긍정적 영향을 주는 현상을 점화 효과라고 합니다. 점화 효과에는 개념 점화, 기대 점화, 전략 점화가 있습니다. 개념 점화는 사실을 활성화하고 이해를 유도합니다. 교사들이 직전 수업에서 공부한 자료를 복습하는데 현재 수업의 첫 10분을 씁니다. 이는 새로 배울 내용을 쉽게 해독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념 점화의 한 예입니다. 기대 점화는 기대치를 활성화하고 인지 또는 반응을 유도합니다. 수학 시험을 보기 전에 남자가 여자보다 수학 시험을 잘 본다는 말을 할 경우 여성은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남자는 실력 이상의 결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기대 점화 효과라고 합니다. 명백하게 거짓된 논쟁일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실현적 예언으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전략 점화는 절차를 활성화하고 실행을 유도합니다. 텔레비전 속 사람들이 감자칩을 먹는 것을 보는 행위는 감자칩을 보면 그걸 먹어 라는 전략을 점화시킵니다. 각각의 점화 효과는 다른 사람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화 효과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적절히 활용하되 크게 의존하지 말라는 것이 저자의 조언입니다. 점화 효과는 한 번 인식되면 그 다음부터는 효과를 내기가 매우 어렵고 역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성별 수학 능력이 기대 점화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한 여성은 점화 효과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좋은 성적을 냅니다. 점화 효과들은 성공보다는 실패를 방지하는 예방주사의 역할을 할 때 그 쓰임새가 빛을 발한다는 것이 저자의 견해입니다. 분산하라, 연습과 망각 사이. 사람들은 24시간이 지나면 배운 것의 약 70%를 잊어버립니다. 한 번에 3시간 정도 몰아서 연습하지 않고 하루에 1시간씩 3일에 걸쳐 연습하면 기억력이 더 강화되고
뇌의 망각곡성 출현을 오랫동안 늦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연구자들은 분산연습 또는 분산학습이라 합니다. 분산연습은 기억과 학습에 관한 한 우리가 지금껏 발견한 모든 것들의 가장 중요한 뼈대가 되어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분산연습의 힘을 알고 나면 강력하고 영원한 기억을 만드는 완벽한 분산 일정은 무엇인가? 라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의문의 정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상적인 연습 세션의 개수, 각각의 기간, 세션 간의 간격 등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 변경됩니다. 연습은 매우 실질적이어야 하고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벼락치기나 단기적 집중은 그 효과가 곧장 명백하게 나타나지만 분산학습의 경우에는 시간이 흘러야 명백해집니다. 무엇인가를 배우고 싶다면 분산시켜 연습하고 연습하는 동안의 성과와 수준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기록은 당신의 의지와 열정을 강화시켜 줄 것이며 다른 사람들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상대의 생각과 행동이 바뀌는 치명적인 스위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배우고 기억하는가는 위에 설명한 내용 외에 시각과 청각, 집중력, 오류와 예측, 리뷰와 인식과 회상, 이야기와 기억, 감정과 느낌 등과 관련한 뇌과학의 근거를 통해 상대의 생각과 행동이 바뀌는 치명적인 스위치가 무엇인지를 밝혀 언제 어디서나 뜨거운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을 제시합니다. 상대를 이용하겠다는 전략보다는 상대가 기꺼이 나를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 이것이 저자가 전하는 궁극적인 메시지입니다.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설득할 수 있을까? 저 역시 많이 고민해봤던 부분입니다. 말솜씨를 유창하게 하는 방법을 찾으려고만 했는데 답은 뇌과학에 있었습니다. 주말에 여유 있게 읽어보고 싶은 책,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배우고 기억하는가 였습니다.